안녕하세요. 27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이장혁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FTM 가슴 제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시고 그냥 무작정 인터넷 보고 찾아가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수술을 그냥 결정하시고 받았는데 다시 재수술을 하더라도 원상복귀가 힘들 정도로 흉터가 많이 남으셔서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조금만 더 알아보고 수술을 받았더라면 후회를 덜 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도 안타까웠고, 또 재수술을 해드렸지만은 너무 흉터가 심하거나 조직이 부족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원상복귀 또는 첫 수술처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공이 성형외과가 아님에도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사면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수술 자체가 워낙 고난도이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찾아서 수술을 해도 경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탑수술에 뛰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고 수술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술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차분하게 계획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형외과는 우리 온 몸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재건과 미용 성형을 꾸준히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 같은 경우도 제거한다거나 또는 확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수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은 탁과 같은 경우는 질환을 우선적으로 보는 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방외과라면은 유방의 어떤 암이라든가 종양 그런 질환에 대해서 수련을 받은 과이기 때문에 재건이라든가 성형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탑수술 자체가 성형외과 교과서에 올라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따라서 전공 자체는 성형외과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외과에서 가슴을 제거하는 것은 암 부분 또는 그 주변 조직까지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남성화된 가슴을 만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외과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형외과에서는 남성화된 가슴으로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수술 예를 들어 볼게요. 탁과 선생님들도 코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형물을 넣어서 높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얼굴의 비율, 또 환자의 요구사항, 또 여러가지 우리 몸의 비례에 맞춰서 예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성형외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싼 병원이 잘하는가, 아니면은 저렴하게 수술 받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성형 수술 같은 경우 비급여이기 때문에 정해진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비용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비 안에 치료비라든가 입원비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비만 내시면 되는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자체는 저렴한데 거기에 입원비라든가 또 나중에 어떤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술 비용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나쁜 건 아닌데, 저렴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용 가지고 병원을 정하기보다는 사례, 경험담, 얼마나 오랫동안 수술을 해왔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후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후기를 참고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자신의 가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술법이 맞는 것인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품을 팔면서 또 알아보셔야 될 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수술을 하셨는지, 또 관련 학회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직접 수술 결과를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장인이라는 것은 1, 2년 정도 해가지고 장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한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7년차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아직도 관련 학회를 찾아다니고 논문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최신 관련 기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수술했던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나아가야만 이 분야의 발전
도모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굉장히 긴 부분이고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할 때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을 해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더해진다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